그래서 이제 주제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아, 몇 개 안 남은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좀 부담되는 주제가 오늘하고 오늘 건 안 어려워. 근데 다음 거 19번 주제가 조금 수능에서 3점짜리밖에 안 나오는 놈이 생각보다 할 그 내용이 많어. 그래서 그 무한부 정답부는 오늘 좀 더 수업 끝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촬영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보고 와야 돼. 그래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하는데. 그거 좀 참고하시고. 자, 오늘 거랑 이제 역함수 접근이랑 오늘 주제는 별거 없지 않습니다. 자, 우선 12번. 자, fx를 먼저 좀 구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a가 16이 나왔으면 잘 구한 거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이것도 잘 구한 거. 괜찮죠?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4분의 파이 집어넣고 3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함수값 비교해가지고 a, b 찾으면 되죠. 거기까지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쭉 하는 과정에서 뭔가 복잡해.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야. 과거에 어떤 학교에서 이거 그래프를 안 그려줬어요. 그럼 그 문제를 낸단 말이야. 당연하죠, 그죠? 그래프를 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저 그래프를 그리려면 또 sin x에 6x에 3승 마이너스 2x 이렇게 뭐 합성을 했다는 생각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래프가 없다면 그래프 그려줘야 됩니다. 자, 다만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그래프거든요. 미리 이제 대칭 그래프인가 이거 일부만 좀 그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오래전에 그래도 이것도 한번 좀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봐봐. T가 Y축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자고 반응을 했냐면 T가 이렇게 쭉 그어서 Y축을 움직여. 그 만나는 점이 그러면은 한두 개가 아니야. 그지? 왜냐면 역함수 관계 그런 아직 그런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근이 나오는데 그거를 문제에서는 x1 뭐 x2 이런 식으로 x좌표를 나타내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좀 이제는 어떤 학습에 의해서 저걸 x1으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t가 움직이는데 x좌표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요 x1이라는 좌표를 이 t와 연관된 함수로 표현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또 불과 한 요 주제 말고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얼마 전에 했어요.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또 여기도 지금 G2T가 되겠죠. 오케이. 잘 안 보이나 보죠. 이렇게. 너무 보이시나 봐요. 자, 그럼 봐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런 어떤 연유로 C1이 뭐냐라고 보면은, C1은 거기 3루트 2부터 5루트 3까지의 이게 F 프라임 X1 T dt 아직 지금 식을 X1을 안 바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금 뭐로 바꿔주자. 그렇게 설득하고 싶은 거야. 이 X1을 G1T라는 놈으로 바꿔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G1T를 T에다가 G1T를 요 FX에다가 집어넣었더니 T가 됐다 그러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FG1T가 T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다른 건 아니지만 요 구간에서만큼은 요 범위에서만큼은 얘가 역함수 역할을 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느낌보다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 흐름에 맞는 거예요. 부드럽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바뀐 건 없어. 바뀐 건 없고 뭐가 바뀌었냐면은 아니 바뀐 거 없다는 게 뭐가 바뀌었냐면 말이 안 되네. 바뀐 건 있어요. 바뀐 건 있는데 t가 바뀐 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요 식이 이게 역수가 돼서 저쪽으로 넘어갔잖아. 그지? 그래서 이 식이 뭐로 바뀌냐면 결과를 써보고 얘기할게요. 이게 된다는 걸 수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x1으로 놨을 때하고 저렇게 t에 대한 어떤 함수를 나타냈을 때가 완전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는 이 관계가 지난 시간에 한 부분 접근에 대한 시그널도 있고 역함수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자동 수순이고요.
괜찮아요? 부분 접근한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 봤더니 우선 얘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또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t에다 오르트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t에다 오르트 3을 집어넣고 요놈의 x좌표를 보는 거예요. 또 3루트 1을 집어넣고 요놈의 x좌표를 보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5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 그놈의 x좌표가 g1t 5루트 3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제시가 됐냐면은 3분의 파이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바꿀게요. 또 3루트일 때의 x, 3루트가 t가 3루트일 때의 x좌표는 또 요렇게 나와서 여기가 문제에서 4분의 파이로 나왔으니까 그것도 바꿀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선생님이 앞에 설명한 요 내용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이런 기역자 모양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뭘 뺄 거냐면은 누구를 빼는 거냐면은 엄밀하게는 fx의 역함수를 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다시 한번 되돌려봐. 역함수의 정적분은 뭐다? 원래 함수의 y축과의 넓이다. 그 용어를 기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뺀다는 얘기는 얘를 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빼냐면은 원래 함수 fx의 y축과의 넓이인 얘를 빼게 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남는 게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 그러면 자, 그 다음 놈도 똑같은 반응을 할 건데 자, 그러면 C2는 똑같이 3루트 2에 5루트 3 그리고 요 자리만 F 프라임 G2T로 바뀔 거예요. 요놈의 이제 X좌표가 바뀌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여기 T 그대로. 그러니까 나머지 식은 바뀐 건 없고 요 놈만 G2T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 과정을 생략하고 똑같아. 봐봐. 이거 잘 들어야 돼. 5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요놈이 이제 X좌표 얘가 되는 거야. 그리고 3루트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까지 와서 요놈의 X좌표가 얘가 되는 거야. 지금 그림이 약간 기울어진 게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 잘 들어야 돼. 봐봐. 첫 번째 5루트 3은 요렇게 해서 만들어낸 사각형 보이죠? 이게 직사각형이고 두 번째 만들어진 놈은 요렇게가 직사각형이야. 그지? 근데 그걸 뺄 거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은 지금 손바닥으로 가는 게 요 놈은 빠질 거고 요 놈은 플러스로 남아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적어도 요 사각형은 마이너스로 지금 형성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다시 또 얘를 뺀다는 얘기는 이게 또 이제 G2T. 그러니까 이거 좀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G2T로 바꿔주면은 그러면 얘는 또 Y축과 넓이는 여기까지를 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플러스를 썼던 게 다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오버해서 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부분의 넓이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가 플러스인 거에 반면에 얘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야. 더 많이 빼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두 놈에 대한 대칭성 때문에 저건 합해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야. 왜냐면 CN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101개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1개를 더하라는 것은 이거 어차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0이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놈도 또 두 개 더하면 0이니까 다 사라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101개의 CN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요거 하나. 첫 번째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의 fx인 16 사인 3승 x 마이너스 2 사인 x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30번이야, 30번. 근데 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제 이거에 대한 비슷한 문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그 교재인 슈퍼라시온에서 또 만나게 될 테니까요.
괜찮아요? 아, 수업 전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중대 발표를 하나 하려고 그러지. 수업 전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 NGF 번호표가 선생님들 이제 집에 가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속을 좀 많이 했어요. 월화수는 다시 봐도 너무 했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목금토는 적분 파트니까 무조건 풀어야 되고 월화수 파트는 지금 뭐 해버렸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많이 다 못 푼 친구들은 그건 킵을 해. 이번 주에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가능하다면 A 쪽으로 하세요. 대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나중에 이 진도가 끝나면 그걸 수업 시간에 가져오려고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6월 둘째 주쯤 되면 NG가 끝나거든요. 그럼 그 뒤에다 그걸 좀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붙일게요. 그거는 좀 뭐 몇몇은 개인적으로 증언한 애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적분은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막 부담되는 문제가 막 몰려있고 그러진 않아요. 미분 활용은 합성함수도 그렇고 네. 막 여기 곳곳에 막 이제 지뢰할 수 있으니까 다 일일이 좀 분리할 수가 없어서 제거를 했어야 됩니다. 됐죠? 만약에 또 적분과 만약에 그런 파트가 다가오면 그거 미리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수업 시간에 좀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킬러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뭐 불과 한 5, 6년 전에 평가원 킬러니까 이것들이 지금은 문제지만 됐죠? 근데 내신에서는 뭐 잘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12번을 가보겠습니다. (12번은) 교육청 문제인데 이게 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긴 해요. 뭐냐면 우선 그날에도 이것도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털고 갈게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아.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요거 흐름 잡기 위해서 설명하자면은 요놈을 이렇게 아까랑 비슷한 거야. t로 잡어. 아유 여기가 t가 아니고 여기가 t예요. 여기가. 그지? 그럼 아까는 여기가 이제 y좌표가 t였는데 얘는 이제 x좌표가 t니까 요놈이 ft가 되는 거야. fx 그래프의 함수가. 자 그런데 그 ft라는 놈하고 실제 fx하고 비교를 했더니 fx가 작은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고 그때의 범위 중 그 실수 x의 최소값을 gt라고 한 거야. 이런 느낌이야. 처음 스타트가.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쭉 넘어가서 하나 또 한번 보면은 그럼 내가 만약에 t를 요 정도에 잡아주면은 그 t는 쭉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이제 요 놈이 이제 ft가 되겠지. 그럼 다시 또 범위상으로는 요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 또 그런 범위 중에 최소값을 gt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t가 gt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만약에 t를 내가 이제 여기에서 얘로 바꿔주면은 범위는 똑같은데 최소값은 얘가 아니고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gt의 어떤 움직임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요 이야기를 다시 깔끔하게 한번 흐름 끊기지 않고 가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소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는 잘 생각해봐. 어차피 내가 t를 아까처럼 좀 옮겨볼게요. 그래도 여전히 범위상 최소는 얘가 그대로 유지가 돼.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그때의 gt는 x좌표가 t로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등호까지가 딱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고 그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t가 이쪽으로 돌아서지 그지? 자 여기만 좀 미리 반영하면은 여기가 t인데 요놈이 gt가 돼서 또 여기서는 그나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야한 사인에 대한 어떤 대칭성 때문에 그지? 사인에 대한 대칭성 때문에 gt 플러스 t의 절반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서
그때의 GT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파이가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만 그렇게 허용이 되냐면 아무래도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지니까 0까지만, t가 0까지만, 그리고 등호는 얘한테 들어갈 거예요. 괜찮죠? 자, 공간을 좀 침범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은 t의 범위가 이제 0보다 커버리면 좀 속도를 내볼게요. 그럼 이쪽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t가 이제 이쪽에서 진행이 되면서 같은 원리로 요 놈이 gt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 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우고, 자, 여기가 t면 여기가 gt가 돼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대칭성은 깨졌고 t를 집어넣은 함수값하고 gt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어때? 같다라는 거 이용할 거야. 근데 이쪽에 대한 gt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gt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고, 요놈의 t는 sin t가 되니까 요런 관계식이 하나 성립해서 그때 gt는 또 함수가 바뀌었죠. 마이너스 sin t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게 또 어디까지냐면은 그게 또 약간 요 정도의 어떤 선에서 완성이 돼. 왜냐면 지금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GT는 왔다 갔다 할 거고 T는 이렇게 언덕을 넘어간 순간 여기까지는 괜찮아. 맞지? 그래서 그게 파이일 때까지는 괜찮고 등호도 얘가 들어가.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바로 설명할게요. 봐봐. T가 여기일 때는 얘하고 높이가 같아. 그지?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GT가 sin T에 들어가요. 자, 지금 sin GT가 T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파이가 되더라 이거야. 자,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GT를 내가 너희들한테 써줘야 될 어떤 뭐 의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이름하여 얘는 아크사인이라고 해서 상악함수의 역함수예요. 존재성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그건 고동 과정은 아니야. 표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인의 역함수에서 아크사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이 GT를 해석하는 건 쉽지 않다. 그걸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 거냐면 T가 여기까지 오면 딱 얘가 이제 경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T가 이쪽으로 내려와 버리잖아, 그지? 그럼 갑자기 여기에서 GT가 머물러 있던 놈이 점프를 해서 이제 여기로 와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범위상 T는 파이부터 파이 플러스 1까지만 이게 허용이 되고 T가 파이 플러스 1보다 커져버리면 그거는 다시 GT가 T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얘들한테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GT 움직임을 다시 보면 얘는 이렇게 쭉 보다가 여기에서 튕겨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요. 여기까지도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오케이? 그걸 이제 넘어가 버리면 최소는 이쪽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 파이 플러스 1인 지점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불연속이 되는 GT가 불연속이 되는 T값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이렇지. 여기까지는 쭉 연속적으로 돌아오다가 이 순간 불연속으로 바뀐다. 그 메시지가 이제 저 그래프는 이제 fx에 대한 해석이니까 나는 이걸 gt에 대한 해석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 파이부터까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마이너스 파이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클 때는 t야, t, 그지? 그러니까 얘는 요 지점까지는 이렇게 오겠다라는 거야. 지금 GT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제 T축에 대한 GT 그래프. 자, 요걸 너희들은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그냥 쭉 직선 GT로 온다가 이제 얘는 다시 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파이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파이가 돼서 요 기울기 음수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여전히 또 얘는 그 마이너스 사인 T, 그러니까 사인 T가 요건데, 그지?
뒤집어서 평행이동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는 사인 t 그래프. 맞지? 자 이제 여기서 선생님 이 아크 사인은 어떻게 그리나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y는 x에 대칭을 시켜 사인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그런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잘려요. 그럼 너희들한테는 이런 그래프가 이제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자 이거 이해를 돕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제 교과과정은 아닌데 y는 x에 sin x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봐.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놈의 역함수는 y는 x 대칭시키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그놈들을 여기까지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 요 안에서 얘를 평행이동 시킨다는 워딩이 되는 거야. 물론 앞에 마이너스 t도 있고 복잡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사인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 각변환 있죠. 그러니까 t 마이너스 파이로 바꿔서 마이너스 붙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해서 정리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요 부분이 옮겨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런 사인 그래프가 얘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봐봐. 미리 결과적으로는 요 부분 넓이 하나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얘도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y는 대칭된 거죠. 넓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1이 되는 과정이 여기서부터까지 높이, 여기서부터까지 높이가 1이라서 이제 요 놈이 파이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느낌이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 여기가 간격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그걸 뒤집어 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를 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점프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y는 x에 쭉 따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에서 부정식이 그 알파가 얘가 돼 파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파이 플러스 1까지의 적분. 근데 절대값이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 색칠해 보면은 요런 이 모양이 뭐지? 몰라요. 어쨌든 그리고 요거 정사각형 그리고 이건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그림 색칠해 보면은 이렇게 쪼갰을 때 실제로 적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희들 알고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나 정사각형 넓이나 또는 직사각형 넓이나 이제 사인 정도는 적분해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1로 기억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넓이 계산 좀 해줘요. 이거는 이거 합쳐서 뭐예요? 3파이 제곱? 거리 여기가 파이 제곱이에요. 그럼 4분의 7파이 제곱, 그지?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얘는 간격이 1이고 얘는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그리고 1이 몇 개? 3개.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붙였죠.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해됐죠? 뭐 그래서 절대값 붙이고 뭐 곱하기 100을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12번 좀 부담이 되는데 저 그래프를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서 이게 뭐 다시는 안 나올 문제 같습니다. 이번 도 참고만 하십시오.